오늘은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는 일반적으로 건강에 아주 유익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양배추를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에 좋은 줄만 알았던 양배추가 특정 상황에서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를 잘못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와 양배추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양배추는 비타민 C와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에 탁월합니다. 비타민 C는 체내에서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해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고 뼈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양배추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약물,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양배추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는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방지해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약물입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약물들은 심장질환, 뇌졸중, 신부전 등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촉진합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분들이 양배추를 많이 섭취하면 비타민 K의 혈액 응고 촉진 작용으로 인해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파린은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해 혈액이 너무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데, 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비타민 K가 와파린의 효과를 감소시켜 혈전이 생길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라면 양배추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양배추를 먹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의 조언을 통해 양배추 섭취량을 조절하고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K가 많은 다른 식품들도 함께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 녹황색 채소에도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므로 이들 식품의 섭취량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배추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갑상선이 약한 분들도 양배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체내에서 분해될 때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로 변환됩니다. 이 고이트로젠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하고 요오드 흡수를 저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체내 대사 과정과 에너지 소모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갑상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갑상선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양배추 섭취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양배추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이 방해받으면 피로감, 체중 증가, 추위에 대한 민감성 증가, 피부 건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양배추 섭취 방법을 조정해야 합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배추를 생으로 먹기보다는 찌거나 데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를 찌거나 데치면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감소하여 갑상선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찌거나 데칠 때는 3에서 5분 정도 가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가열하면 양배추의 영양 성분이 손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리된 양배추는 갑상선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은 양배추 섭취 외에도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나 해산물, 계란, 유제품 등을 적절히 섭취하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갑상선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양배추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배추는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으며 각 방법마다 독특한 맛과 영양을 제공합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찌거나 데쳐서 먹는 것이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을 줄여 갑상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배추의 영양 성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를 초절임이나 발효시켜 먹는 방법입니다. 양배추 초절임은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초절임은 양배추를 식초와 설탕, 소금 등으로 절여 만든 음식으로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발효된 양배추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소화와 배변 활동을 촉진합니다. 먼저 간단한 양배추 초절임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준비물로는 양배추, 식초, 설탕, 소금, 물, 유리병이 필요합니다. 먼저 양배추를 깨끗이 씻어 한 입 크기로 자릅니다. 그리고 식초물과 설탕을 섞어 끓인 뒤 식혀줍니다. 이때 물과 식초의 비율은 2:1. 설탕은 기호에 맞게 조절합니다. 소독한 유리병에 양배추를 넣고 식초물을 부은 후 하루 동안 숙성시키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초절임은 고기 요리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양배추 초절임은 상큼한 맛과 함께 장 건강을 지켜주는 효과가 있어 식사의 다양성을 더해줍니다. 독일식 양배추 절임인 사우어크라우트도 추천합니다. 사우어크라우트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발효 과정에서 항암 효과를 높이는 다양한 물질이 생성됩니다. 사우어크라우트는 세계적인 발효식품으로 많은 나라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은 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우어크라우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양배추를 얇게 썰어 소금과 함께 버무립니다. 양배추의 무게의 2% 정도의 소금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소금과 함께 버무린 양배추를 깨끗한 유리병에 단단히 눌러 담습니다. 이때 양배추에서 나온 물이 충분히 담기도록 해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금물을 추가로 넣어줍니다. 유리병에 담은 양배추는 상온에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발효시킵니다. 발효가 완료되면 냉장 보관하며 1년 동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우어크라우트는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넣어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이처럼 양배추는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으며 각 방법마다 독특한 맛과 영양을 제공합니다. 양배추를 초절임이나 발효시켜 먹으면 장 건강을 지키고 항암 효과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건강한 양배추 요리법을 시도해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양배추의 효능과 주의사항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